월간 리테일 매거진 필드 스터디 연재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간 리테일 매거진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이커머스 집객 포인트. 반복 구매를 이끄는 상품으로 습관 방문을 유도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한국 체인스터 협회 교육을 맡고 있는 한지엽 팀장입니다. 필드 스터디, 이커머스 집객 향상 포인트. 반복 구매 이끄는 상품으로 습관적 방문을 유도해야. 소비자들의 생활 반경상에 위치하는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온라인몰은 단지 개설됐다고 고객 방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프라인 점포와 마찬가지로 집객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커머스 사업 시 집객력을 높이기에 개선해야 할 9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온라인몰을 개설했다고 저절로 집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막 개설된 사이트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버린 노점상과 같습니다. 원래 유동인구가 많은 1급 상권에 출점한 점포와 달리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고객이 찾아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점포든 온라인 점포든 기본은 집객과 접객입니다. 다만 인터넷, 웹이라는 운용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 하에 목표 및 목적을 명확하게 세워 집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SNS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웹 광고를 통해 집객을 유도하는데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 집객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재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객한 고객을 진짜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커머스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기본부터 바로 세워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집객을 높이는 주요 포인트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1. 콘셉트 및 메시지가 분명한가? 온라인 사업 실적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경우 온라인몰의 콘셉트부터 자문해 봅시다. 아마 자사몰의 콘셉트이 무엇인지 바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콘셉트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와 메시지가 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사의 강점이 전해지지 않아 결국 집객력을 잃고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 콘셉트를 검토해 이를 확실히 하고 전 직원에게 철저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콘셉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점포 등 타 채널과의 연계성, 위상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 오프라인 점포와 매출 경쟁을 높이는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오프라인 점포나 온라인몰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2. 기존 고객이 습관적으로 방문하는가? 온라인몰을 다양한 고객 접점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완전히 새로운 채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채널로 인식하거나 온라인몰 자체를 완전히 완결된 채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신규 고객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규 채널이라 해도 새로운 접점이 아니라 오프라인 점포 등 기존 고객을 위한 새로운 접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고객을 집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타 채널을 이용하던 고객들에게 온라인몰을 알리고 방문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또한 구입은 어떤 채널에서 하든 상관없는 쇼핑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몰의 집객력이 뒷받침되면 신규 고객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포인트 3. 기존 매체 및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포인트 2의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오프라인 점포를 포함한 기존 자원을 철저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온라인몰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 비용 절감과 옴니채널 강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점포, 간판,
전단지, 광고, 온라인 사이트, SNS 모두 고객 접점입니다. 고객이 접점이 많아질수록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 메시지가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용 접점은 밀도, 수, 지역 빈도 등을 높여갈 때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거나 지역을 넓히는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점포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은 온라인으로 매출을 올리고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이메일, SNS, 웹광고 같은 온라인 접근과 기존 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즉 오프라인 점포에서 온라인을 소개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의 온라인 전화를 유도하기 전에 오프라인 광고부터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온라인 광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입니다. 간판, 명함, 설치물 등 모두 오프라인 자원을 온라인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4. 온라인에서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집객의 기본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화제 상품을 게시하면 당연히 많은 고객이 몰릴 것입니다. 그러한 상품이 아니라면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온라인에서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품인지 점검해 봅시다. 예를 들어 만두를 구입하는 고객이 있을 때 땡땡 만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상품군 내에서 타사가 아닌 자사가 지명될 이유를 확보하고 있어야 온라인에서도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열티를 높이면 만두라는 카테고리 외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목적 구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다양한 상품군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반복 구매 횟수도 증가합니다. 포인트 5. 상품 구색과 상품 정보는 충분합니다. 상품을 늘리는 것은 집객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자사의 콘셉트를 실현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최소 투입 단위까지 상품 수를 늘려야 고객이 증가합니다. 고객에게 가치는 높은 상품을 늘려야 하며 SEO,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이 되는 상품과 상품 정보라는 우량 콘텐츠도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은 콘텐츠 마케팅에서 가장 필수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정보는 SEO에 매우 유용하고 상품 설명 문구는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합니다. 상품 검색으로 방문한 고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페이지는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이에 비해 메인 페이지는 10에서 30% 정도 이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6. SEO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현재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SEO, 검색 엔진 최적화 방안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가? 아무리 우수한 제작사가 만들어서도 초기 검색 엔진 최적화는 기본적인 것만 구축되어 있거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갱신 작업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SEO의 설정, 구축은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검색 엔진의 사명은 유저가 찾고 있는 적합하고 우량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4와 5에서 설명한 상품이라는 유효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검색 엔진으로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SEO, 검색 엔진 최적화 방안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SEO 대책의 기본이 되는 설명 문구나 타이틀을 수정합니다. SEO 컨설팅 업체 의뢰의 검토 개선안을 받아 받는 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 7. 일정 주기로 콘텐츠를 갱신하고 있는가?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상품의 교체가 정해진 시점,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에 신상품이 입고되는 식으로 상품 운영 사이클을 일정하게 돌아갑니다. 동일한 방식을 온라인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상품 갱신 등은 오프라인 점포에 맞추고 갱신 시점도 매주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갱신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 시점은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직경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에 맞춰 이벤트도 실시를 합니다. 집객이 높을 때 이벤트를 실시해야 매출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정보갱신, 사이트 제작, 메일 발신 자체가 적격입니다. 포인트 8. 1대1 대응으로 로열티를 높이는가? 재방문율을 높이려면 고객의 로열티를 제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로열티를 높이다는 호감을 갖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당연히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나 매력 자체가 로열티의 가장 영향이 높은 요소이지만 여기서 집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 CS 대응은 로열티 및 반복 구매와 직결되는 중요한 고객 접점입니다. 특히 고객이 문의했을 때 이에 답하는 인바운드 방식보다 고객이 문의하기 전에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접객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이 지연될 경우 고객이 언제 도착하는지 문의하기 전에 사과문을 함께 지연되는 이유와 발송 예정일을 보여주면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로열티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객 불만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은 사소한 불만은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거롭게 불편한 사항을 전달하기보다 브랜드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상품 발송 후 만족도 조사를 하면 사전에 고객 불만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 실망한 채 탈락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 개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자와 수신자가 다를 경우 선물용 상품을 추천해 주는 식입니다. 소소한 증정품을 동봉하는 것도 감성을 자극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포인트 9. 웹 광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가? 막대한 비용을 들어 웹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개 되지 않는다면 앞서 소개한 방법들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웹 광고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웹 광고를 실시한다면 광고에서의 모든 것을 위험하지 말고 광고의 출고 계획이나 성과를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점포의 광고는 브랜딩 중심의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광고는 집객과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응 광고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의도 및 방향을 전달하지 못하면 제대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웹 광고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고 효율을 높이려면 사내 전문가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육성된 담당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라인몰도 오프라인 점포도 기본은 고객입니다. 온라인몰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먼저 매출을 신장시키려 하기보다 오프라인 점포를 대체하는 채널인가, 일시적인 가상 점포인가, 오프라인 점포를 보완하는 채널인가 등 자사에 있어서 온라인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온라인몰의 반복 구매를 늘리기 위해 앞서 소개한 포인트를 점검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본은 고객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면 성공의 초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